저희 측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입안부터 반박까지 인도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수용 정책은 국가적 결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익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난민이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측 2018년 이후의 모의 실험 결과 난민에 의해 경쟁 성장률 증가 효과가 0.4%에서 0.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굳이 비자가 없는 난민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그걸 통해서 경쟁률이나 1인당 GDP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더 높이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민이 왜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은 위험하다지 않았습니다. 난민은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노동 부분에서 훨씬 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난민은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민은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도착해서 난민 심상을 신청하여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투표권과 선거권 외에 모든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받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이득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탈북민들에게 193억 이외에 빚 5천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난민 수용을 하면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탈북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왜 위협이 되냐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과 동시에 경제적 고립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측이 제시한 방금 천성특께서는 성경을 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마리안 법은 기독교적으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선임을 인정을 받고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기독교 안에서만 국한된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국내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건 맞긴 하지만 저희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적 이질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슬람권 네. 자, 팀별 마지막 정리 2분, 마지막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1분 쓰겠습니다. 네, 타임 시간 1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측 마지막 주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회 디베이트 난민 수용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의 마지막 초점을 맡은 반대측 이상원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던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여러 허점과 오류들이 있습니다. 난민 수용 정책 문제는 국가적 결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익, 구체적으로는 국가 그리고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인도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 100%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혼란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민 수용 정책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자격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되 물질적 지원을 하여 실질적, 사회적으로 연대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확신합니다. 또한 창성 측에서는 난민 수용 정책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난민을 수용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비자가 없는 난민을 인력난과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보다가 비자를 훨씬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외노자를 통해 인력난과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 발생과 그에 대한 대처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대한민국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사회적, 문화적,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난민들을 수용하기보다 먼저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21세기에 적합한 무엇이 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책이 반대측의 주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마지막 초점자 이상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측 남은 2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 타임 1분 마저. 저희 네. 남은 2분 전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측 마지막 정리를 맡은 이준서입니다. 반대측 반박 잘 들었습니다. 매너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하는 것과 난민에 대한 지원 방법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성에서 말씀하여 주신 반론에 의하면 난민 수용 정책에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빚이 존재하며 위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 모의 실험과 난민에 의해 경제 성장률이 0.4에서 0.8%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데 많이 돈이 든다라고 얘기하며 물질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고 누가 난민인지 결정하는 것은 나라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난민법의 난민 기준은 유엔에서 정한 기준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민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민 문제는 많은 변수와 불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은 너무나도 폐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난민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닌 그들이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색안경을 벗고 난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난민들에게도 보호받고 소속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1라운드 우리 빛팀과 스피커팀의 대결이 이렇게 디베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고생했고요.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 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을 테니까 각자 자신의 포즈 한번 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